그래요. 뭐 이제 일단 좀 잡다한 이야기들부터 하자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뭔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머무르다 채널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요즘 들어 가지고 제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좀 방향성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초반까지는 저는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편이었고, 그러니까 늘상 살아오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계속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좀 더 우선순위가 해야 되는 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거의 한 2-3년 어쩌면 그 이상 동안.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중순에 조금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러고 한 반년 정도 좀 칩거하면서 조용히 이제 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이게 바쁜 걸로 치면은 작년 이맘때쯤이랑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바쁘거든요. 솔직히 지금이 더 바쁜 것 같긴 해. 순수하게 바쁜 걸로 친다고는 일적으로는. 근데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작년까지 이제 바빴던 거는 하면서 좀 버거웠어요. 그러니까 버겁다는 게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짓을?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약간 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 근데 올해는 요거는 이제 내가 욕심 좀 버려야겠다. 이건 좀 더 해보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최적화 과정에 있는 느낌? 아마 좀 그 배경이 되는 차이들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 희망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돈을 더 잘 번다, 뭐 내지는 이제 뭐 상황이 잘 풀린다 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것 감각인 것 같아요. 참 그래. 이게 힘들다는 거는 참 복잡한 단어인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도 힘이야 들지. 힘이야 드는데 그 힘들다라는 말을 꺼내게 되는 어조나 이런 게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상대적이다? 그 말로도 이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 입체적이다. 입체적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건 어떤 그런 체력 소모의 크기? 고통의 크기가 아닌 것 같아. 그것을 감수할 가치 아닐까.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것에는 이제 뭐 대의명분도 있을 거고 또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효용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작년이랑 올해의 차이가 난다라는 게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아. 더 바쁘다 덜 바쁘다 라는 그런 개념보다 내가 이거를 괜히 하고 있진 않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그거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난 보상보다도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 그거를 하는 과정이 과연 나로 하여금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가. 사실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물론 결과값이 나오는 걸 하면 더 좋기야 하겠지. 근데 따지고 보면 난 사실 지금 이맘때쯤 수입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작년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 벌긴 더 벌었을 거야. 제법 넉넉한 차이로. 근데 지금이 훨씬 낫거든.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그 감수할 가치를 확인하는 포인트가 약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내가 만든 결과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얘기를 꺼내게 된 어떤 계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촬영을 해둔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정이나 촬영을 다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맡겨두다 보니까 그 친구가 바쁘면은 좀 그냥 그대로 좀 시간이 밀리고 그래서 제때 업로드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뭔가 이제 최근에 그냥 누가 핸드폰으로 이제 같이 일하는 그 형이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정해 보면서 이거 약간 내가 원하는 감성대로 보정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면 혹시 예전에 찍었던 그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사진도 한번 편집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딸깍 켜봤어요. 레퍼런스를 삼고 있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진은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거 있잖아. 실무자들이 이제
진짜 싫어하는 용어가 뭡니까? 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 야, 그 느낌이 뭐냐고. 사실 느낌이라는 거는 진짜 어떤 추상적인 감상에 가까운 거고. 그래, 공기반 소리반이 뭔데? 하드보일드한 느낌이 뭔데? 이 산뜻한 느낌이 뭔데? 왜냐면 그 단어라는 건 어떤 감각일 뿐인 거고,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은 다 다르단 말이야. 제가 맨날 하드보일드 타령하는데 그 하드보일드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감성이 다른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건조한 느낌을 내달라, 제가 좀 자주 주문하는 용어거든.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지. 건조하다가 뭔데요? 이런 느낌이 건조한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래. 그럼 이런 느낌이 건조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래. 그럼 뭐냐고. 근데 이게 딱 전문 지식 없는 사람들의 한계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실무자들은 명확한 어떤 수치에 대한 값을 줘야 이제 그거대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애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쪽에 아예 정통에 있고 통달에 있어야 되는 그런 건데, 사실 그런 정도로 쿵짝이 맞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거니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저런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너무 말을 알아듣기 힘들게 해요 라고 하는 그런 푸념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과 별개로, 사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저런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입장에서도 말을 할 때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비전문가가 쓸 수 있는 용어가 한계가 있어. 아니, 그러면 공부하세요! 뭐 맞긴 해. 만약에 내가 이제 작곡가 형한테 더 속 시원하게 설명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용음악을 공부해야지. 내가 영상 감독한테 어떤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어떤 RGB 값이라든가 뭐 그런 촬영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지. 근데 그래요, 뭐 핑계라면 핑계고. 근데 약간 내가 쏟을 수 있는 노력의 총량이 어느 정도는 당장은 좀 한계가 있는 느낌.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그냥 아예 도망가려는 건 아니고,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이제 내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 사진이나 아니면 요런 류의 영상을 갖다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무자들이 이거를 받아봤을 때,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진짜 까다로워하던 게 그거예요. 아니, 그냥 대비값 센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 사진이나 영상이 평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평면적인 게 뭔데요? 약간 원근에서 오는 그런 격차가 좀 적고, 색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톤으로 덮은 것처럼 균일하고, 그리고 이제 밝은 부분이 너무 날아가지 않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이제 실무자들이 환장하는 거야. 아니, 분명히 이렇게 그림자를 세게 주려면 대비값을 빡세게 줘야 되는데, 대비값을 빡세게 주면은 이제 밝은 부분이 날아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런 그림자도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등등등.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뭐 제가 아까 뭐 도망가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조금씩은 근접해 가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공부라면 공부고 노력했다면 노력하는 부분, 어떻게 본다면 연구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나아지는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레퍼런스를 가져다 주고 이제 실무자가 이런 거요 하고서 만들어 놓으면 아니요 이런 거요 하면서 제가 그 다른 것들을 또 갖다 줘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노래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요런 드럼인데 이 드럼이 다른 곡으로 치면 요런 드럼이에요 라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디테일하게 소통하는 과정들을 좀 많이 가집니다. 그치? GPT야,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딱 그 느낌이에요. 요거는 이제 좀 딴소리긴 한데, 제가 AI를 긍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겁니다. 실무자를 쓴다는 거는 AI를 쓰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자, 뭐 누구누구야, 뭐 GPT야, 이제 뭐 뉴메탈 곡을 만들어줘. 아니야, 지금 여기서 만들어준 거는 너무 현대적이고 90년대 뉴메탈을 만들어줘. 아니야, 여기서 이 드럼은 뉴메탈스럽지 않아, 이렇게 만들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똥땅똥땅 거리는 그런 느낌이지. 그런데 이거 실무자랑 똑같이 대화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GPT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은 뭐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올려야 돼요 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뭐 미들톤을 내려야 돼요 라던가, 그리고 여기서 에코랑 딜레이는 달라요 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연 설명들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공부가 되는 것도 크고,
그리고 그걸 듣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내 스스로 좀 만지작거리고 검색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작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손을 대고 있지 않지만 어떤 영상이나 사진 쪽은 제가 아름아름 좀 만져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떤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소통하면서 만들었던 게 이 사진. 요거는 근데 약간 구도 때문인가? AI 같다는 소리를 좀 듣더라고. 그리고 저 혼자 좀 만져보면서 되게 근접한 결과물을 냈다고 생각하는 게 요거. 근데 사실 요 사진도 이제 이거랑 비교하면 좀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진짜 거의 한 2달 지났는데 뭔가 사진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사진 하나 찍힌 거 보고 보정해볼까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게 요거였는데 요거는 이제 느낌은 비슷하긴 한데 솔직히 제가 원하는 그런 감각은 아니었어. 네. 너무 약간 미형적이야. 맞아. 최근에 올라온 게 옛날 느낌 나서 좋긴 했음.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옛날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이거는 아까 이 선글라스 사진과 비슷하긴 하지만 옛날 사진 느낌이 아니죠. 옛날 사진 느낌을 내려고 한 느낌이지.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사진을 보정하면서 유레카. 약간 분명히 이거랑은 또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이거랑 비슷한 시대에 찍힌 것 같은 또는 저것보다 더 옛날 사진에 찍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내게 된 거야. 맞아, 저런 게 이제 80년대 소비에트 포스트 펑크인가? 이 80년대 그 소련 펑크 하던 사람들이 약간 감성이 요랬어요. 약간 아까 보여드렸던 뉴메탈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딱 옛날 같은 옛날 그 특유의 이제 그런 화면 감성과 그리고 하드보일드함과 그리고 그치 약간 느와르스러운 그런 분위기들. 어떻게 본다고 하면 홍콩 영화랑도 좀 그 결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 약간 요거랑 이제 좀 결이 비슷하죠. 비슷한 시대상 같은. 그치 뭐 엑스제팬이라든가 뭐 홍콩의 이제 중경상님 저런 것도 이제 저때 나왔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이브도 90 소련의 책 기념 락 페스티벌이긴 하지. 그 모스크바에서 했던 거잖아. 판테라 나오고 그랬던 거. 저도 그때 라이브 되게 좋아해요. 그때 그 군복이랑 락키드들이 대치 중인 게 뽕 오지게 참. 그래서 정확히 이제 90년대 뉴메탈 느낌을 내려면은 조금 더 해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계를 과거로 돌리는 데는 지금 성공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또 해나가면 되겠지.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구글링을 해보다가 문득 좀 힌트가 되는 게시글을 찾았어요. 이제 원래는 이거를 찾아보다가 뭐지 왜 옛날 사진 같은 느낌이 안 나는 거지 하다가 엠보싱이라는 단어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게시글이 나왔는데 유레카. 이거는 이제 사실 이 사진 자체도 약간 옛날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레이어 복제해서 엠보싱 필터 적용하고 여기서 색상 좀 정리한 다음에 위로 올려서 오버레이 깔고 그리고 모드 바꿔가지고 입히면은 딱 요렇게 되는 거야. 그냥 약간 경계선을 이제 흔들어 놓는 거지. 약간 그런 거를 깔끔하게 잡지 못하던 옛날 카메라처럼. 그치 올록볼록하고 확실히 질감이 예스러워지죠. 이거다.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거였어요. 이거 원본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나? 요거는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확실히 좀 느껴지실 거야. 그래 이거예요. 오래도 걸렸다. 이 사진을 요렇게 바꾼 겁니다. 확실히 이거만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옛날 사진이란 느낌까지는 안 들죠. 분위기가 좀 예스럽긴 한데 근데 딱 요거 그림 보고서 요거는 이제 좀 올드하게 바꿔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찌그락찌그락 하다가 만든 게 요거였어요. 방금 봤던 것처럼 엠보싱 먹여가지고 효과 주고 시선 강탈하는 저기 빨간색 좀 죽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요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쵸 올드한데 빈티지하죠. 그래서 막 주저리가 좀 길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것들 좀 요런 감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래 어쩌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는 것들이 내가 결과물을 내는 것과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 왜냐면 작년 이맘때쯤에는 진짜 제한된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히는 내가 맞춰야만 하는 사람들, 같이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한 게 컸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잘 맞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랑 해보면서 가까워지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서로에 대한 호의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실무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모르는데도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또 넓은 아량을 가지고 내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또 계속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점점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되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 영상 편집이든 아니면 음악이든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다 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의식해서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만드는 결과물도 점점 날카로워지고 그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뭐 매년 좀 이래저래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뭐 큰 이벤트들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제가 진짜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운이 좋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인복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뭔가 내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 뭐 기다리는 시간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이 따라주더라고요. 당장 지금 저 공간 머무르다 운영하는 것도 좀 그래요. 아 그래 뭐 이제 공간 대여해놓고 파티를 계속 열어야지 행사를 계속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공간을 열어놓긴 했는데 막상 지금 거기 공간 막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 꾸미고 필요한 것들 물품 그 찾아오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뭐 음식 같은 거 제공하고 그런 거는 여기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만한 같이 일하는 형이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만간 그 공동사업자로 돌리고 그 형한테 진짜 거의 실무를 위임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참 그것도 신기한 거야. 마침 이제 그 형이 그 본업 말고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던 찰나에 그리고 저나 형이나 이제 같이 뭔가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던 찰나에 그 타이밍에 맞게 내가 공간을 열었고 그리고 형도 그냥 결단을 내려버렸고 이게 약간 저는 그런 인연은 전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잘 맞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가장 비슷한 사람과 인연이 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될 타이밍에 만난 사람이 인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 이제 정말 많이 다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친해졌을까 싶은 그런 관계들도 마냥 잘 유지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치, 필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 난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주도적으로 판을 벌리면서 투자를 하는 과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한순간에 좀 인연이 물밀듯 들어오면은 제 주머니 부담은 좀 커지는 편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제가 이제 신도림에 딱 붙박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러오는 만큼 제가 보통 오면 식사 대접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식사 대접하면은 약간 한 10만 원 돈씩 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11월 달에 막 수입도 좀 대단치 않았는데 막 한 달 동안 10명 만나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 100만 원 나가고 그러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 내가 그게 감당이 안 될 정도까지만 아니면 어떻게든 감당해보자 주의인 것 같아. 왜냐면은 그렇게 찾아오는 인연을 그 타이밍을 놓쳐서 미루면 안 만날 인연이 돼버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뭐 단순히 식사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도 그렇지. 가능하면 진짜 최대한 적어도 사람들이 이제 손해는 안 볼 만큼은 돈 쥐어주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 그래서 덕분에 어떤 그런 선순환 인연에 있어서도 아니면은 제가 이런 뭐 사진이든 음악이든 이런 것들을 표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든 아니면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적성에 맞는 일, 내 인생의 타이밍 맞게 맞물리는 것도 참 행운인 듯. 맞아요. 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인복만큼이나 진짜 그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타이밍 운이 진짜 좋아. 제가 97년생이잖아요. 나는 태어난 연도만 해도 앞뒤로 이제 5년씩 그 밀리고 땡기고 했으면은 나는 지금처럼 못 살았을 것 같아.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난 직업적으로 운이 진짜 엄청 잘 따라줬었어요. 고삐리 때 이제 그냥 기자 지원해서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원래 격투기 쪽에서 넘버원 언론이라고 하면은 엠파이트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2위 느낌으로 가고 있었던 게 몬스터짐이었어요.
그런데 띠용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몬스터짐이 엠파이트를 인수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엠파이트 직함을 달고 기사를 내봤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몬스터짐 그리고 엠파이트랑 일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 지원할 데 없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랭크5라는 격투기 전문지에서 공고가 올라왔고 같이 할 필진 구한다. 그리고 저는 그 글을 보자마자 지원을 해서 들어가서 일을 했고, 그리고 그 격투기 기자 그만두고 나서 편집 경력 적어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이면서도 너무 이제 구독자 그냥 0명에서부터 시작은 안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미 우승해가지고 잘 나가는 선수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는 선수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방송감이 너무 없진 않았으면 좋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존나 많이 따졌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장윤철이란 선수가 있었던 거고. 그때 이제 윤철이 형이 그 ASL 준우승하고 나서 체급은 많이 올라갔는데 유튜브를 유기해 놓은 상태였거든. 그랬는데 딱 있었어. 지금 찾아봐도 아마 저런 사람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딱 그때 그 윤철이 형이랑 일하던 쭉튜브가 좀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결별해야 되는 타이밍 때쯤 제 개인 채널이 잘 돼버렸어. 그리고 이 개인 채널이 잘 된 것도 그래. 지금 뭐 제가 영상 올리는 거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 편집 뭐 거의 안 하잖아요. 컷 편집만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시대가 랄로 침착맨 이제 하이프 되면서 대 팟캐스트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2, 3년만 이제 태어난 시기가 달랐어도 나가리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야. 아무리 돌이켜봐도 나는 운이 좋은 게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딱 DRX랑 T1이 각각 우승하면서 신화를 쓰는 LCK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그때랑 맞물려서 롤판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인생으로도 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코로나 직전 세대예요. 내 뒷세대들은 MT를 못 갔어. 제가 딱 이제 한 3학년 때까지 그 학교 생활하면서 뭐 편집장까지 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좀 휴학하고 그 일하느라 바빴는데, 딱 제가 휴학하고 일하러 간 사이에 코로나가 터져버리면서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한 시점부터 MT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까지 97이 막 최악의 세대 소리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려니까 그때 아마 조류독감이었나? 신종플루였나?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려니까 이제 세월호 터졌고,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쯤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IMF였다 그 소리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97이라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근데 아무튼 그래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정말 운이 많이 따라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가로 그런 매년 어떤 고난을 겪는 거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달게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이 신은 가져간 만큼 준다 그러시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나한테 여러모로 운이 잘 따라주고 있는 시기고, 그래서 이 운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해보려고. 그치? 뭐뭐도 한 스푼. 으어. 방장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면 작은 운은 안 따라주는데 자기 앞길 터주는 큰 운은 좋네. 맞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도 좀 잘해봐야지. 공간 머무르다도. 사실 저기에 채팅창에 있는 김채찍 형도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공동사업자로 돌린다고 하는 그 레드럼 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업도 내팽개치고 달려온 거다 보니까 내가 이쪽 케어를 좀 우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 쓰여. 뭐 내가 먼저 뭐 같이 일하자고 제안한 건 아니지만 선뜻 저기 공간에 스피커 놔도 돼요 하면서 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일 하면서 이제 스태프 노릇을 하고 있는데 돈 한 푼 제대로 못 챙겨주고 있는 게 이게 맞나 싶은 거야. 물론 나도 지금 당장 공간에서 그 얻어가는 돈은 없지만,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이제 호의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걸로 압박 주고 싶지 않다. 상황 되면은 이제 그냥 해줘라. 당연히 이제 빨리 되면은 좋지만 아니어도 뭐 어쩌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 그래, 난 그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지. 제가 요즘 유아람 채널에서 방송을 2번, 3번 더 이제 틀어가면서 광고를 하는 이유 솔직히 하나밖에 없어. 야, 물론 이제 그런 거 명분으로 시청자들이랑 소통하고 막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투자해야 될 때가 좀 많지 않다고 하면은 나 그거 굳이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제 채널 수입도 약간 불안정한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많아졌고, 그러면 어쩌겠어.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겠냐. 돈 벌어야지. 앨범 하나 내고 팬사인회 62회차 하고 있는 남돌이 떠오르고, 그래, 약간 이것도 일종의 가장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